안녕하세요. 베트남 자문위원회가 요청한 보안 자료에는 면역원성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면역원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면역원성은 물질이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정도를 말합니다. 면역원성은 물질이 무엇이냐, 얼마를 투여하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백신에서 면역원성은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백신의 능력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면역 반응입니다. 면역원성은 영어로 immunogenicity 합니다. 이와 비슷한 단어가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항원성입니다. 항원성은 영어로 antigenicity라고 합니다. 비슷하면서도 디테일하게는 다른 개념이죠. 먼저 항원성 antigenicity는 항체가 항원에 바인딩하는 능력입니다. 반면에 면역원성 immunogenicity는 면역 반응을 인듀스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항원이 항체에 결합하는 능력과 항원이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능력은 다르다는 것이죠. 비슷하면서도 곰곰이 생각하면 다른 개념입니다. 기억하기 쉽게 정리하면요, I의 immunogenicity 인듀스하는 능력이고요, A의 antigenicity 어태치하는 능력입니다. 필요 충분 조건으로 이해해 보겠습니다. 모든 면역원성 물질은 항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Yes입니다. 하지만 모든 항원성 물질은 면역원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No입니다. 왜 No일까요? 사례 하나를 생각해보면 단박에 이해가 됩니다. 이 물질이 혈액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마침 운이 좋게 딱 맞는 항체가 있어서 바인딩 했습니다. 항원성이 있었죠. 하지만 B세포, T세포 모두 가만히 있습니다. 면역 반응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역원성은 없는 것입니다. 이물질 항원은 단지 운이 좋게 혈액 속에 있던 항체와 결합한 것입니다. 또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혈액 속에 들어왔습니다. B세포가 감작되어 항체를 마구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면역원성이 있는 거죠. 왜? 면역 반응을 유도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항체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에 바인딩 했습니다. 생각할 것도 없이 당연하게 항원성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항원성과 면역원성은 그게 그거 같기도 하죠. 너무나도 비슷하고 헷갈리는 개념입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에는 항원성과 면역원성이 같은 건 줄 알았습니다. 면역학에서는 혈청학이 주류를 이루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공부한 혈청이죠. 노란색 액체입니다. 여기에 항체가 들어있죠. 혈청을 유심히 연구하던 학자들은 혈청 속에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항체를 발견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항체가 면역 반응의 전부로 생각했던 겁니다. 아니,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세포로 면역세포인 B세포, T세포도 있잖아요. 왜 몰랐을까요? 우리가 저번에 공부한 지식에 그 답이 있습니다. 혈청에는 백혈구가 없습니다. 항체만 있습니다. 그래서 혈청학자들은 면역세포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이죠. 항체만 발견했던 겁니다. 그래서 항체가 면역 반응의 전부라고 착각했던 것이죠. 시간이 지나서 과학 연구가 발전하다 보니 면역 반응은 B세포의 항체 생성만 있던 게 아니라 T세포, NK세포도 있었던 겁니다. 항체는 체액성 면역 반응이라고 하고 T세포는 세포성 면역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면역 반응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짐에 따라 항원성 대신에 면역원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항원성과 면역원성은 구분되게 되었죠. 혈청만 연구할 때는 항원이 항체와 결합하는 것만이 면역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죠. 그래서 항원성이라고 구별하여 부르고요. 면역원성은 항원이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능력을 지칭하는 것으로 구별하여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원이 항체에 결합하면 항원성이라 부르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B세포나 T세포가 활동하게 만들기까지 하면 면역원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배경 지식을 쌓고 다시 나노코박스 뉴스 기사로 돌아오겠습니다. 자문위원회는 면역원성에 대한 보완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면역원성은 백신이 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B세포가 항체를 생성하고 T세포가 활동하는 이런 걸 말하는 거죠. 단순히 혈액 속에 존재하고 있던 항체가 항원과 결합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백신은 항원입니다. 이 항원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려면 분자량이 커야 합니다. 만약에 분자량이 작으면 면역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네요.
면역 반응이 일어나려면 B세포와 T세포가 이물질을 눈치챌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물질의 크기가 너무 작으면 신경도 안 쓴다는 것이죠. 우리 눈에 아주 조그마한 먼지가 들어가면 잘 모르죠. 그런데 떨어져 나온 눈썹이나 모래알갱이가 들어가면 바로 알아차리고 눈을 꿈뻑꿈뻑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어느 정도 크기가 커야 눈치를 챌 수 있는 것이죠. 분자량이 작아서 면역원성을 띠지 않는데 항원성은 가지고 있는 항원으로 합텐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항원성은 있으나 단순히 크기가 작아서 면역원성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연히 합텐이 분자량이 큰 단백질에 결합하면 이제 크기가 커지겠죠. 그러면 면역원성이 생깁니다. 재미있죠? 작을 때는 항원성만 있다가 크기가 커지면 면역원성이 생깁니다. 이제 B세포와 T세포의 눈에 띄일 만큼 커졌다는 겁니다. 면역 반응이 시작되죠.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면역원성에 대해 공부해 보았습니다. 항원성은 항원이 항체에 바인딩하는 능력이고, 면역원성은 항원이 면역 반응을 인듀스하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자문위원회는 나노젠에게 면역원성에 대한 보완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우리가 백신에서 원하는 면역원성은 스파이크 단백질에 대한 면역 반응이죠. 그러나 그 외에 다른 물질에 대한 면역 반응을 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 노바백스 백신을 접종하면 스파이크 단백질 항원도 내 몸에 들어오지만 일부 나방세포 항원도 내 몸에 들어옵니다. 우리는 스파이크 단백질에 대한 면역 반응을 원하지 나방세포에 대한 면역 반응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Anti-Drug Antibody ADA라고 하는, 역시 한글로 면역원성이라 번역해서 헷갈리는 개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공부한 건 좋은 면역 반응이고 다음에 공부할 ADA는 안 좋은 면역 반응이라고 이해하면 좋습니다. 둘 다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지만 인간이 어떤 면역 반응을 원하느냐에 따라 좋은 것과 안 좋은 것으로 구분되는 것이죠.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둘 다 똑같은 겁니다. 바이오 의약품을 개발할 때는 원치 않는 면역원성이 발생하는지 예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치 않는 면역원성은 결국 원치 않는 부작용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약바이오 기업 중에는 개발 단계에서 면역원성을 평가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기업 간에 분업화가 되어 있는 것이죠. 신약의 안정성은 중요하기 때문에 수요가 있을 테고, 그래서 면역원성을 평가하는 사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도 있는 것이죠. 여기에 제조합 단백질 의약품이 언급됩니다. 다른 세포나 세균을 사용해서 의약품을 만들다 보니 역시 이들로 인한 원치 않는 면역원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노바백스, 나노코박스 전부 해당되죠. 원치 않는 면역원성은 결국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개념이었던 것이죠. 백신의 면역 반응 능력뿐만 아니라 안정성 측면에서도 말이죠.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